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어제 끌어올리긴 했지만 장중 67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이 달러로는 0.5달러가 깨지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장 흐름은 좋은데 반해서 리플은 최근 있었던 해킹 이슈에 대한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전에 그려놨던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리플 관련해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4개월여 만에 0.5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XRP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데드 크로스, 과매도를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XRP 가격이 0.5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처음이고요. 얼마 전 있었던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해킹으로 피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이평선 라인이 장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고, 이 데드 크로스라는 건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로 간주된다. 이 뒤에 설명되어 있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도 없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한동안 지속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라는 건 이미 이 코인은 과매도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XRP 가격의 바닥을 알리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과매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RSI 지표입니다. 이게 이 보라색 아랫부분 30이라는 수치 근처까지 떨어진 거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과매도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매도 상태가 되면 이게 이 RSI 차트가 위의 차트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반등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외에도 오늘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고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리플 얘기로 돌아오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전일 새벽 있었던 올해 첫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결정 FOMC 회의, 그리고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죠. 매파적이라는 건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만큼 상황이 좋아질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미 증시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데, 비트코인은 다시 어제 43,000달러, 그리고 하나로는 5,900만 원을 다시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는 당연히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앞에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뉴욕의 지역은행의 주가가 최근 엄청난 폭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전통 금융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으면 이 코인 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 그러면서 상승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 JP모건에서는 닷컴 버블 당시와 비슷하게 버블이 형성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대형 빅테크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말은 이 종목들이 주도하는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살펴봤던 뉴욕 지역은행이 폭락하는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또 한 번 유동성을 공급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과열되어 있는 주식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버블에 대한 위험성에서 탈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 주식시장에서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자금은 코인 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자금 유입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의 ETF도 계속해서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레이스케일과 GBTC도 매도세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리플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플은 단순히 지금 반등이 문제가 아니라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이 채널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뚫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트랩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트랩이 아닌 돌파한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채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방금 살펴봤던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리플은 개별적인 이 소송 이슈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리플이 상승력을 보여줬던 대부분의 이슈는 바로 이 소송과 관련이 있었고, 당장 이번 달 그리고 4월 달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또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스케줄이 있고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과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소송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최근 이 소송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XRP 판매 자료에 대한 제출하냐 마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 SEC에서는 리플의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 부분이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냐 마냐 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또 리플이 거부하고 있는 데에는 이 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plaintiff,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 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